1974년 가을 경상북도 예천군 산비탈을 따라 비좁게 붙어 있는 기와집과 초가집 사이로 좁은 흘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면 감나무 가지마다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마당마다 고추와 물을 말리는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한은정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면 시멘트로 다진 마당이 나오고 그 옆으로 낡은 우물과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집안은 늘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은정은 13살이었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작았고 머리는 귀 밑까지 자른 단발이었습니다. 교복은 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 소매가 길어서 손등까지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눈은 컸습니다. 웃을 때면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은 학교 어땠어? 아버지 한철수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집을 비웠지만 집에 있는 날이면 은정을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48살의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은정을 안을 때만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공주님이라니 아이 쑥스러워. 은정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은정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박순이는 마을 부잣집에서 빨래와 다림질 일을 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면 허리를 펴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지만 저녁상은 꼭 차렸습니다. 손이 거칠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은정에게는 오빠가 셋 있었습니다. 큰오빠 한기철은 23살로 마을 농협에서 일했습니다. 얼굴이 각지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말이 없었고 밥상에서는 항상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둘째 오빠 한기호는 21살로 읍내 철물점에서 일했습니다. 키가 제일 컸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은정을 보면 가끔 빙긋 웃었지만 그 웃음이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오빠 한기주는 18살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얼굴은 셋 중 가장 잘생겼지만 눈빛은 가장 흐렸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6 식구가 좁은 밥상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이면 분위기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는 날이면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오빠들은 은정을 보며 무언가를 속삭이듯 웃었고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은정아, 밥 좀 천천히 먹어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정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보따리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오래 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한 달은 걸릴 거야. 은정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그럼 우리 공주님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가 대문을 나서자 집안이 갑자기 넓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사라진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천장에는 금이 가 있었고 바람이 불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오빠들은 낮에는 일하러 나갔지만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마루에 모여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은정이 마당을 지나갈 때면 그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은정아, 이리 와봐. 큰오빠가 불렀습니다. 은정은 멈춰섰습니다.
왜요, 오빠? 그냥 좀 컸네. 큰오빠가 피식 웃었고 옆에 있던 둘째와 셋째도 따라 웃었습니다. 은정은 그 웃음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상한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오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일터에 있었고 오빠들도 나가고 없었습니다. 은정은 방에 들어가 책가방을 내려놓고 교복을 벗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셋째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이상한 웃음이 걸려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오빠, 노크 좀. 말이 끝나기 전에 오빠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은정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조용히 해. 오빠의 목소리는 낮았고 차가웠습니다. 은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은정은 방구석에 웅크린 채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어디 아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오빠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하면 내가 이상한 년 되는 거야. 알았지? 그날 이후 은정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밥알을 입에 넣으면 목구멍이 막혔고 억지로 삼키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은정아, 왜 이러니? 어디 아프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왜 밥을 안 먹어? 살이 다 빠졌잖아.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알 몇 개를 입에 넣고 씹는 척 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인기척, 마루에서 들리는 속삭임, 모든 소리가 두려웠습니다. 은정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벽 쪽을 향해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오후의 장면이 되살아났고 눈을 뜨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고 아침이 되면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어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판의 글씨는 흐릿했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은정은 책상에 팔을 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고 뛰어다녔지만 그 모습이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은정, 일어나서 문제 풀어봐. 수학 시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칠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정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교실이 빙글빙글 돌았고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보건실에서 눈을 떴을 때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은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괜찮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선생님은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 있니?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오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말하면 내가 이상한 년 되는 거야.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정말
선생님한테는 말해도 돼. 선생님이 도와줄게. 은정은 고개를 더 세게 저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밥을 못 먹어서 그래요. 선생님은 한동안 은정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언제든 힘들면 선생님한테 와. 알았지? 은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입구의 감나무, 좁은 흘길, 이웃집 담장.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셋째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은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오빠는 담배를 피우며 은정을 보았습니다. 입가에 비웃는 듯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학교 일찍 왔네. 은정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팔을 잡았습니다. 야, 지나가려면 인사는 해야지. 나요. 은정은 팔을 빼려 했지만 오빠의 손아귀는 단단했습니다. 말 좀 곱게 하지. 오빠한테. 그때 큰오빠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은정과 셋째 오빠를 번갈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줘. 어머니 오신다. 셋째 오빠는 혀를 차며 손을 놓았습니다. 은정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빗장을 제대로 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배가 콕콕 쑤셨고 허리가 무거웠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은정은 속옷에 묻은 피를 보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은정은 비명을 삼키며 이불로 몸을 감쌌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은정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정아, 학교 안 가니? 어머니는 은정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어머니, 배가 아파요. 어머니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번진 핏자국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은정을 업고 읍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어머니는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학대 흔적입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애가 동네에서 불량배들한테. 어머니, 이건 명백히 제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 체면이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은정을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급히 불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짐도 내리지 않은 채 은정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공주야, 무슨 일이니? 어디 아프니? 은정은 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아빠한테 말해봐. 누가 그랬니?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정을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은정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게 끝날까? 아버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불량배를 찾았습니다. 우리 딸한테 손댄 놈이 누구냐? 술집, 당구장, 담배가게. 아버지는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하나씩 붙잡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우리는 은정이한테 손 하나 안 댔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단 말이냐?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슈퍼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은 한철수 집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 딸애 요즘 학교도 제대로 안 간다더라. 병원까지 실려갔다며? 뭔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 쉿, 조용히 해. 그 집 아들들 무섭잖아. 마지막 문장을 들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정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밥상을 들여와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이러다 죽는다. 밥 좀 먹어라.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어머니 말 좀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는 마을 어기 정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네 어른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요즘 집안 걱정이 많겠구만. 예. 어르신. 딸애가 많이 아프다며. 네. 어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자네 집 애들 요즘 눈빛이 좀 이상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하는 소리야. 근데 말이지 밖에서 범인을 찾을 게 아니라 안에서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버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아무 말도 안 한나. 자네가 알아서 해. 어른은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은정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정이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은정 옆에 앉았습니다. 공주야, 은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물어볼 게 있다. 고개를 돌려서 아빠를 봐. 응?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한테 그런 짓 한 사람이 혹시...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사람이니?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공주야, 말해봐. 누구니?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말하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이에요. 은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버지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미안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느 오빠? 셋째 오빠가 처음에, 그 다음엔 둘째 오빠도 큰 오빠는. 은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오빠 셋이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개자식아! 주먹이 큰아들의 얼굴에 날아갔습니다. 코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내 놈들이 은정이한테 뭘 한 거냐? 셋째와 둘째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입 닥쳐! 아버지는 둘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셋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잘못했다고? 내 여동생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당신은 몰랐어? 이 개자식들이 은정이한테.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마을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철순의 집 아들들이 여동생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폐륜이야. 폐륜. 사람들은 한철순의 집을 지날 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주치면 눈을 피했습니다. 아이들은 은정의 이름을 수군거렸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오빠 셋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셋째는 울었고 둘째는 고개를 숙였으며 큰오빠는 무표정했습니다. 은정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풀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니었어. 작은 깨달음이었지만 은정에게는 처음으로 느껴지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은정의 방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은정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은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공주야,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집을 비우지 말았어야 했어. 아빠가.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은정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공주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하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자. 아빠가 꼭 너를 지켜줄게. 이제는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게.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1975년 봄, 한철순의 가족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좁은 흙길을 빠져나갈 때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몇몇 사람들이 지켜보았지만 손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은정은 트럭 뒤에 앉아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우물, 좁은 골목길, 모든 것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정은 창밖에서 눈을 떼고 앞을 보았습니다. 대구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갔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건물은 높았고 골목은 복잡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새 집은 달성동의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마당은 없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버지는 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긴 아무도 우릴 모른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머니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이 더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은정은 새 학교에 전학했습니다. 달성중학교 2학년. 교실에 들어섰을 때 30명의 시선이 은정에게 쏠렸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예천에서 온 한은정 학생입니다. 잘 지내주세요.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은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리는 교실 맨 뒷줄 창가였습니다. 은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옆자리 여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김미숙이야. 반가워. 은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왔어? 예천? 네, 거기 어때?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냥 시골이에요. 미숙은 더 물으려다가 은정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업 시간 은정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들렸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떠들며 복도를 뛰어다녔지만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화장실 안 가? 미숙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래? 그럼 나 먼저 갈게. 은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교실 밖 복도를 남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은정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은정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방과 후 놀자는 제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과 학교를 오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아, 잠깐 남아봐. 아이들이 모두 나간 뒤 선생님은 은정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40살쯤의 여자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정아, 요즘 많이 힘들지?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말 안 해도 돼. 그냥 선생님이 하는 얘기만 들어줘. 선생님은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선생님도 내 나이 때 힘든 일이 있었어.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선생님은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아,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선생님은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니야.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않아도 돼. 은정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은정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날 이후 은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운동장에 나가 피구를 했습니다. 공을 받지는 못했지만 뛰어다녔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공주야, 학교는 좀 어때? 괜찮아요. 친구는 사귀었니? 한 명 있어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공주 잘하고 있어. 어머니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시장에 가서 은정이 좋아하는 호떡을 사왔습니다. 은정아, 이거 먹어봐.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는 은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구나. 여름이 왔습니다. 은정은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위인전을 좋아했습니다. 헬렌 켈러, 유관순, 나이팅게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은정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은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은정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말들이 저를 살렸거든요. 선생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넌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왜냐하면 아픔을 아는 사람이 남의 아픈 마음도 알 수 있거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많이 견뎌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은정은 수업 시간에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방과 후 미숙이 말했습니다. 은정아, 너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처음엔 무서워 보였는데 지금은 친구 같아. 은정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고마워, 미수가. 뭐가? 곁에 있어줘서. 미숙은 은정의 팔짱을 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그날 저녁 은정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썼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무서운 일도 많았고, 아직도 가끔 무서울 때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은정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날 수 있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2024년 가을 서울. 한은정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67살의 은정은 머리가 반쯤 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초등학교 3학년 손녀 지우가 낡은 앨범을 들고 왔습니다. 은정은 앨범을 받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어린 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할머니예요? 그래. 할머니가 너만 할 때. 와, 할머니 예뻤어요.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여기 왜 혼자만 있어요? 가족들은요? 은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도 힘든 일이 있었어? 응. 있었지. 어떤 일이요? 은정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우가 좀 더 크면? 왜요? 지금 말해주세요. 지금은 할머니가 그 일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만 말해 줄게. 은정은 앨범을 덮고 지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머니는 말이야. 나쁜 일을 겪었어. 아주 무섭고 슬픈 일이었지. 그래서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할머니한테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준 사람들. 그러면요? 할머니는 그때 생각했어.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선생님이 된 거예요? 맞아. 똑똑하네. 은정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기준, 은정의 셋째 오빠였습니다. 은정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2장이었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지저분했습니다. 누나에게 오랜만입니다. 편지를 쓸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평생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커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누나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다는 것을, 누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것을. 저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나, 잘 지내고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기준. 은정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은정은 답장을 썼습니다. 기준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괴로워했다는 걸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데에도, 다시 사람을 믿는 데에도. 하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앞으로 걸어갑니다. 당신도 과거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죄는 고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정. 편지를 붙인 뒤 은정은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오랜만에 대구를 찾았습니다. 달성동 집은 이미 허물어지고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였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은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은정은 작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손녀 지우가 설정을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누르면 녹화돼요. 그래. 고마워. 지우가 나가고 은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은정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13살 때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 뒤로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은정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은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그중 몇몇은 저처럼 아픈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소중한 사람이야. 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를 저도 남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등을 떠밀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녹화를 멈추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꺼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을 것이다.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은정은 웃었습니다. 나도 빛나고 있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영상 봤어요. 벌써? 네. 엄마가 보여줬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지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요. 어떻게? 강한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은정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할머니처럼요? 아니, 지우만의 방법으로.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차는 달리고 바람은 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은정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함께 그러나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머물지 않으며 그리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로.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